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주민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 저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는 제 표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전남의 아이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고 계신 분 모셨습니다. 오늘 의회 주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옥현 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 잘 있었습니다. 먼저 도민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 현장을 맡고 있는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전남의 모든 아이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어떻게 균등하게 줄 것인가,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지역 소멸의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늘 고민하고 정책과 예산으로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과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력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한의사를 하셨다가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셨더라고요. 네. 계기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저는 정치인이 희망이었습니다. 반장 안 해본 사람 없겠지만 뭐 반장, 뭐 학생회장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하면 대다수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즐거움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과에 진학을 해서 정치인의 길을 가다가 지방자치제가 되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내 먹고 살 거는 좀 정리를 하면서 하는 게 정치가 좋겠다. 네. 그래야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서요. 한의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특히 한의사라는 직업이 서민들과 몸으로 서로 교감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의 애환도 알게 되고, 그래서 한의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좀 더 정치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최종 학력은 그렇지만 저는 행정학입니다. 그래서 누가 최근에 공부한 학문이 뭐냐 그러면 저는 자랑스럽게 행정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의학은 이과일 거고 또 행정학은 문과 쪽 속하지 않나요? 네. 이과 문과를 이제 두루 겸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네. 이렇게 교육위원장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문과, 이과의 구분은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지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요즘 아이들에게 창의융합형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이과적인 어떤 질문이 나와도 어느 정도의 답변이 가능하고, 그리고 문과적인 상황에 제가 놓여져도 어느 정도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아이가 하고 싶은 그림을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비슷한 결과물이 저라는 사람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문과적, 이과적 소양들이 다 조금씩은 있어요. 그래서 다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교육위원회를 하고 계시니까 이 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교육위원회는 이름에서 보다시피 교육에 관련된 뭔가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도민들이 주셨던 그 예산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잘 보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하는 이런 결과를 결산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의 감시 견제, 그런 기능 또한 같이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전남 교육가족 모두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전남의 교육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된 그런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죠. 12대 의회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정책들을 펼치셨겠지만 네. 그 가운데서도 이런 거는 좀 주요 성과로 생각하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좀 멋쩍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부터 하게 되면은 제가 전국 교육청에서는 최초 조례로 ESG 교육 실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제가 1급 포상도 받고 그랬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ESG를 실천하고 교육 현장에서 체득할 수 있도록,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조례는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남이 최근에 아주 좋은 성과를 낸 게 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라는 게 있어요. 정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전남의 7개 시군이 거기에 지정이 됐어요. 이 교육발전 특구가 단지 그냥 이름대로 뭔가 교육 발전하기 위한 특구 아니야? 라는 게 아니라 지자체, 교육당국, 그리고 대학,
산업체, 지역민들이 하나가 돼서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가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지역 소멸의 위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전남이 그러는데 전남의 아이들이 전남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가치를 우리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조를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교육발전특구라는 지정, 이거는 정말 우리 전남교육청이 이뤄낸 큰 성과고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저희가 열리겠습니다만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래교육 그러면은 막연하죠. 그리고 아직 뭔가 모르잖아요.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이니까. 글로컬 박람회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전부 초청을 해서 우리 전남이 바라보는 미래교육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전남이 아시다시피 소규모 학교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과 과목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디지털 시대에는 그 장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거리의 장벽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디지털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답을 저희들이 보여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미래교육 박람회 꼭 오실 거죠? 그럼요. 네. 그날 꼭 같이 봬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 이게 미래교육이다라고 같이 응원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꼭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모호한 미래 교육에 대해서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이라고 하니까 정말 흥미가 생깁니다. 여러 이제 교육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이런 것들은 내가 조례나 정책으로 아직 못 해봤지만 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전남에서 하려고 하는 공정교실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AI를 활용한 미래교육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전남형 교육자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이 좀 더 내실 있게 진행이 돼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인생은 전부 다 공부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디지털 시대에 우리 어르신들의 디지털 문맹이 걱정입니다. 저는. 우리가 키오스크를 통해서 어떤 뭐 주문을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뭐가 날라오는데 그거 보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은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지시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문해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제고시킬 수 있을까, 높여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교육 균등의 어떤 그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군요. 그렇죠. 교육은 모든 사람한테 공평해야 되고 그리고 정의로워야 되니까요. 그 디지털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는 진짜 너무 익숙한 어떤 패러다임이 됐고 이런 기술의 발전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맞물려 가야 되는지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4차 산업혁명이 왔을 때 우리가 좀 더 아이러니컬하게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오히려 인문학이고요. 오히려 환경이거든요. 네. 챗GPT 1세대 때 챗GPT한테 세종대왕이 맵북을 던진 사건에 대해서 말해줘. 그러면 답변을 해요. 네. 이건 양날의 검이죠. 그래서 이 챗GPT를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도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치 있는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영국의 모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인공지능보다 더 우월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가 창조적인 거, 그리고 협업하는 거, 그리고 자각하는 능력, 그리고 호기심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만연해 있는 시대, 그리고 더 발달할 수 있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호기심이라고 봐요. 단순하게 어떤 문제에 yes, no, 예, 아니오가 아니라 정답이 이거다가 아니라 왜, why, 왜 그렇지, 뭐 때문에 그렇지라고 하는 이 호기심만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에 우리가 귀속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의 출발점이자 완결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상상력을 무한하게 펼칠 수 있어서 그를 통해서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독서 인문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전남 교육의 어떤 한 큰 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위원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책 한 권을 좀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평소에 제가 책을 좀 봅니다. 보는데 최근에 봤던 책 중에 재미있는 책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송기령 작가의 상상하지 말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상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 우리가 보통 책을 고를 때 어떻게 골라요? 제목 보고 고르고요.
그리고 또 저 뒤쪽에 가격도 좀 보고요.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지만 이게 상상하지 말라는 제목이 저를 이끌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봤더니 이 작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은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씨앗에 불과하다. 재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할 때 먼저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지식, 사전 지식을 가지고 미리 어느 정도의 결론을 내려놓고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상하지 말라는 것은 무한 상상을 하기 위해서 미리 결론 짓지 말라. 그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꿈꾸고 있는 어떤 미래를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한 상상력이 필요하고 스펀지처럼 많은 것을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볼게요.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벌써 마지막 질문이네요. 아, 그런가요? 네, 도민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도민 여러분, 제가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도민 여러분께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미래는 꿈꾸고 준비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된다고 하거든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고 계시는 것들이 그냥 헛된 망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준비를 하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반드시 미래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늘 꿈꾸지만 준비하시는 모습도 함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도민 그리고 꿈꾸는 학생들 잘 이렇게 견인해서 미래의 어떤 인재로서 성장하는 그 동력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